네, 한국제국방송 여성재치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내, 엄마, 그리고 어떤 회사의 직원,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름, 바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나요?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슈퍼맘 리턴즈 2부를 통해서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2부 오늘 저희가 새로운 코너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통해서요,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각도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매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우선 여자 라이프스쿨의 이재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 직업방송 과거에 다른 코너로 왔었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코너로 보니까 되게 새롭고요. 저는 여자들의 인생이 조금 더 멋지고 나아지게끔 도와주는 여자 라이프스쿨이라고 하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저희 업계에서는 미모의 전문가로 소문나셨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풍성하게 꾸며주실 분이죠. 유다영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유다영입니다. 네. 저는 원래 본업은 공인노무사인데요. 네. 마미스 리턴이라는 회사를 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엄마들이 이제 이름 그대로 엄마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취업 코칭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아니 노무사 역할도 너무 힘들고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정말 마미스 리턴 너무 와닿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노무사님께도 들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일단 너무 반갑고요.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코너 이유가 다시 시작하는 이유잖아요. 근데 한간에 들리는 소문은 이재은 대표의 이, 그리고 유다영 노무사님의 유를 합쳐가지고 이유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네, 저 오늘 네, 누가 처음 지었는지 들었어요. 네, 참 의미 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시간 통해서 두 분께서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지 우선 이재은 대표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찾아뵈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메인은 다시 일을 하고 싶은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일, 그리고 더 나아진 나를 느낄 수 있을까, 그 어떤 스텝들을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는 일을 하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경력이 있는 여성, 이런 식으로 이분화하는 구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금 열정을 가지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는 나라는 여자, 그리고 결국은 나라는 어떤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에 맞게끔 인생을 구조화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영 노무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 좀 중점적으로 전해주실 건가요? 네, 저는 이재은 대표님이 개인의 특성이나 적성, 그다음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적성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일을 확대해가고 이걸 정말 나의 커리어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좋은 정책들과 교육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사실 선택의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제도를 활용하거나 선택할 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맥락에서는 어떤 제도를 활용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를 이쪽 강에서 저쪽 강으로 건너가는 걸로 만약에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그 강의 유속과 깊이를 고려할 때 징검다리를 놓을 건지 나무다리를 놓을 건지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들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수박 겉
겉핥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분과 함께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사례자 분석을 통해서 컨설팅을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근데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이 두 분께서 직접 준비해 오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코너의 첫 포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오늘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일하세요네요. 네, 일하세요? 네, 정말 일하세요 이런 질문인지. 예, 이렇게 키워드가 이렇게 나온 김에 두 분 지금 일하시죠? 네. 아, 예, 네. 네. 사실 우선 일하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네네. 저는 네,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네네, 하겠지만 네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경험할 때도 그렇고 제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이런 질문이 올 때도 저는 네. 굉장히 좀 불쾌감을 느끼거나 아, 당혹함을 그래요? 느끼는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하세요라고 물어보는 여기는 딱 어떤 구체적인 일에 대한 정의가 상대방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세요. 아. 그래서 고정적인 어떤 시간에 연봉을 받으세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일에 대한 의미가 조금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질문을 받으면 늘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일하세요. 아, 그런 비판의식을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겠군요.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노무사님은 어떠세요? 일하세요? 라는 질문. 네, 지금도 괜찮으세요?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일이라고 했을 때 네. 뭐 뒤에도 조금 나오겠지만 일하냐라고 했을 때 고정된 시간에 고정된 장소에서 그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네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고용관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고용관계도 네네.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제가 사장님에게 월급을 받는 거 말고도 제 스스로를 고용할 수도 있는 거고 프로젝트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일 자체의 의미를 확대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는 이렇게 일하세요라는 질문으로 뽑아왔습니다만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지금 이제 바로 다루고자 합니다. 두 분께서 꼽아오신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나는 경단녀가 싫어요입니다. 언뜻 듣기는 저희는 이 경단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아니 왜? 이런 질문을 먼저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예, 이 주제를 꼽아오신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경단녀가 싫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이시죠. 네네. 공상당이 싫어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 나를? 막 이러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불쾌감을 느끼시는 어떤 분이 있으시리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력 단절 여성을 일컫는 경단녀라는 이름이 굉장히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칭하는 이름 네네. 자체가. 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어감이나 그것이 파생하는 효과들이 되게 다른데 네.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니까 그 여성은 뭔가 단절이 돼서 소외된 상태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네네. 자기를 느끼게끔 만들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영원한 단절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 얼마 전만 하더라도 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자연스럽게 썼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난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일부에서는 경력 차단.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단절이 된 거니까 차단으로 네. 불러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도 있고 아니다 언제 또 다시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경력 전환 여성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 용어가 좋아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어울릴 수 있는 예쁜 네. 언어를 만들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갑자기 경단녀가 싫어지는데요. 네,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얘기,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라는 이런 어감 때문에 어떤 기사를 보면 또 사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갑자기 우리가 너무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칭하는 이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공감합니다. 노무사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마미스 리턴에서 약간 캠페인식으로 해가지고 경단녀라는 이름을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뭐 약간 포괄할 수 있는 뭔가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것도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 네네. 찾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요즘 네. 너무 만연하게 깔려 있어서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경력 단절 여성을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만드는데요. 네네. 이 법에 따르면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 경력 단절 여성 등이란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줄여서 이렇게 막 경단녀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이재은 대표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어가 갖는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단절이라는 말이 갖는 에너지가 좀 다소 부정적인 면이 아주 많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있는 분들도 내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나는 경단녀야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은 많이 없죠. 오히려 네네. 이제 약간 비하하거나 이런 의미로 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정의에서 보듯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정의는 이제 실제 경력 단절 기간에 있는 여성들에게 마치 지금 당장 이 교육을 듣고 나면 내일부터 9 to 6 일해야 되거나 아니면 꼭 그런 8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라고 네네. 하더라도 고정된 시간에 고정된 장소에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고정관념을 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전에 이제 저희는 경력 단절을 극복이란 단어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네네. 다시 일하기 위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스텝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 스텝들 가지고 있는 그 일을 한다와 안 한다 사이에 있는 아주 많은 형태, 휴지기도 있을 수 있고 네네. 탐색기도 있을 수 있고 적응기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그 시간들에 대해서 이런 다양성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네. 점에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두 분께서 나오셔서요. 저한테 너무 많은 문제들을 지금 의문들을 주어주셔서 제가 막 적으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짧은 시간이 아쉽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눈 첫 시간인 만큼 저희가 조금 간결하게 이야기를 다양하게 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나는 경단녀가 싫어 이 명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요. 그렇다면 왜 경단녀가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주제도 역시 두 분께서 꼽아주셨는데 사실 두 분은 경력 단절 여성처럼 보이시지 않거든요. 네, 경단녀이셨거나 경단녀세요? 아니 지금은 아니시겠네요. 네네. 어떠세요? 뭔가 네네. 경단 여성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안 되긴 할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저는 저의 표현대로 하면 제가 경력 침체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단절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건 없다고 저는 되게 네네. 생각이 아이고, 있기 제가 때문에 또 실수로 단절이라는 말을 붙였네요. 네네. 강조하고 싶어서. 근데 네. 제가 언제 그 침체가 있었냐면은 이제 제가 한때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네. 영어 전문 교사 이런 걸로 이제 가르치고 네. 있었는데 이제 출산 시점에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경력 침체가 있었는데 사실 형식적으로는 제가 출산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걸로 되어 있지만 저희 속마음은 그 요소하고 다른 게 또 있었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 일이 싫었어요. 되게 꾸역꾸역 하고 있었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걸 생각만 해도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고 비전이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느꼈기 때문에 네네. 영어를 제가 잘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핑계, 거대한 저희 네네. 생애사 출산이라고 하는 누구나 그래 쉴 수 있지 이렇게 승인해 줄 수 있는 네. 그 생애사에 제가 덮어 씌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결혼 요거를 핑계로 많이 그만둡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막 급하게 출력을 했는데 여기 네네. 보시면 네. 임신 출산보다 결혼이 가장 경력 단절 요인에 나오는 1위예요. 2배 정도가 많죠. 사실 결혼해서만 꼭 단절을 이룰 필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 그동안 일을 하면서 여성들이 그 일에 대해서 불만이 쌓였거나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여성의 생애사로 이렇게 어떤 핑계나 이유가 네.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네. 사실은 맞는 일을 설정하는 것, 그것도 경단 방지라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왜 경단녀가 되었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신다면 이게 남의 탓, 사회 탓만이 아니라 혹시 나의 안에서 그런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유다영 노무사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도 이제 이재은 대표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력 침체 기간 2년 네네. 반 정도 있었어요. 네네. 네, 그때가 이제 제가 공인노무사라는 일을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되는 때였는데요. 네네. 그때 저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적성이 안 맞고 이런 거보다는 사실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번아웃
된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난임을 핑계로 해서 저는 이제 임신 기간이 조금 길어서 난임을 핑계로 해서 좀 쉬고 싶다. 이런 것 때문도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한숨 고르면서 이제 좀 방향을 잡아야 되는 때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이 태어난 다음에는 애들을 제가 직접 키우고 싶은 네네.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마음 들죠. 훌륭한 엄마가 네. 되고 싶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애들을 그냥 보는 게 너무 좋았었죠. 네네.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그만 놀고 이 단어에서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열받으셨군요. 이제 네네. 그만 놀고 일하는 게 어떻겠니? 네네. 라고 얘기를 해서 네. 좀 싸운 적도 있었어요. 큰 그래서 실수하셨네요. 네, 그래서 남편분이. 이제 저는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네. 사실 육아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선택하는 여성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쵸. 내가 일을 하든 육아를 하든 일과 육아를 병행하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아무런 그 제재 없이 네. 할 수 있는 도록 하는 지원하고 지지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경단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함께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자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 이렇게 질문 던지면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분께서 뽑아주신 주제니까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자에게 일이란? 네, 이거 네. 되게 심오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 아까 처음에 우리 MC님께서도 일하세요 이렇게 여쭤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질문이 남성들에게는 잘 되지 않는 질문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성에게만 그것도 약간 주부일 수 있는 그 특정 계층에게만 네네. 이 질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일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어떤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애가 깜짝 놀랐다는 듯이 무슨 큰 일이 있다는 듯이 막 뛰어와가지고 네네. 엄마 민정이 엄마는 일을 안 해. 일을 그러면서 엄마도 일을 끊으면 안 돼? 우리 엄마는 일을 못 끊는 게 문제야. 막 이러면서 일을 하지 않는 엄마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얘한테는 너무나 큰 발견이었던 거예요. 이제 저만 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제가 그 단어를 듣는데 웃기기도 하지만 되게 슬펐던 것이 분명히 그 민정이 엄마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를 그래요? 돌보는 그 돌봄 노동에서 파생되는 정신 노동이나 정서 노동이나 수많은 노동이 있는데 그러네요. 저희 아이도 벌써 7살짜리 아이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형적인 어떤 것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막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네.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저도 여잔데 정말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 그런 잣대로 본다면은 저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네, 육아도 맞아요. 하고 음식도 하고 이렇게 일도, 정말 방송 일도 하고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접근을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도 좀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다영 노무사님께서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여자에게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좀 되게 심오하고 그리고 네네. 이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죠. 경제적 자립을 가져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자들에게는 특히나 더 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의미가 많이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경제적 가치로 이게 지금 내가 얼마짜리 일을 했어, 이걸 해서 얼마를 받아 이런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않더라도 일에 포함을 시켜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 나에게 유의미한 것, 나에게 유의미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에게 의미 있는 많은 활동과 경험이라는 구슬들을 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나를 나타내는 무언가,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하는 실로 꿰어내는 것 이런 것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에 대한 접근이 자신의 만족인지 혹은 타인의 시선 때문인지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지 이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답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성에게 경력 단절은 어떤 의미고 또 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좀 개략적으로 살펴봤다면 자, 이어서 다시 일을 하고 싶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일을 하고 싶다면 이란 질문을 드린다면 두 분께서 또 어떤 명쾌한 해답을 주실지 궁금한데요. 지금 다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재현 대표님은 어떤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되게 많은 게 있지만 시간도 짧고 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일을 하겠다, 일을 원한다 이 마음부터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것도 한번 스크린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다시 이제 경력 침체에 있다가 다시 일터로 나가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고 용기를 내서 몇 년 만에 전화를 걸고 만나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메일로 막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신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용기를 내서 저희 상황과 모르는 분인데요. 근데 두들기면 10명 중에 한 3명은 만나주세요. 그런 걸로 저는 지금 제 길을 어떤 진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적 자원에 대한 스크린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비롯해서 내 상황에 대한 점검부터 잘 하고 그리고 일에 대한 그 욕구가 얼마나 가는지 좀 점검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유다영 노무사님께서는 이 시점을 맞닥뜨린 여성분들께 어떤 조언해 주실런지요? 네, 혼자서 성찰과 탐색의 시간을 갖는 것도 정말 너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보다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외부의 평가가 어떤지를 들어보시라고 저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이나 아니면 세일센터나 이런 고용지원센터 이런 데를 방문하셔가지고 흥미 적성 검사도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나에게 맞는 직업군 해서 막 20가지, 30가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답을 주지는 않지만 제가 놓치고 있던 스스로가 생각하는 못했던 단서들을 던져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꼭 한번 외부의 그런 사이트들을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객관적인 점검도 필요하다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자, 그럼 저희는 5번째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단녀 탈출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두 분 앞에 계시니까 경단녀라고 말을 되게 눈치 보이네요. 네, 제가 다음 주까지 꼭 이거 대체할 수 있는 말 생각해 볼게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지금? 네. 저는 되게 또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를 꼽으라 하면은 그 비즈니스 감수성을 되살리는 작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떤 사적 관계에서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감수성과 일터의 영역, 약간 공적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감수성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을 쉬거나 침체했던 그 시간 동안 이 비즈니스 감수성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잖아요. 그건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과 교제, 사교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도움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시간을 빌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는 그거에 대한 지불을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돈이나 상품권 드린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작은 롤케이크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손카드를 쓰면서 드렸거든요. 이런 게 이제 비즈니스 감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작은 것부터 회복을 해 나가는 것이 일터에 나가는 나로서의 어떤 것을 맞추는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무사님께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한 7가지 정도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일을 할 거야 말 거야를 일단 가장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내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만두게 되거나 또 이런 늪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일을 할 것인지 결정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낮아진 자신감과 자존감을 좀 높이시는 활동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겠죠.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새로운 일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는 뭐 파트타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결정하셨다면 전문성과 스킬을 좀 키우시는 게 필요하죠. 특히 뭐 구직에 필요한 면접
뭐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이제 처음 구직하는 자세로 네.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하게 할 일들이 정해지고 그런 전문성과 구직 스킬들을 조금 키우셨으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스스로를 세일즈 하시는 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새로 채용할 때 그 채널들이 아는 사람의 소개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6번째로는 아주 중요한데 가족을 나의 응원군으로 만드셔야지요. 중요하죠. 그다음에 네네.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는 게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분께서 꼽아오신 6가지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내가 희망하는 경력 단절 상태 디자인하기라고 꼽아오셨는데 이 마지막 주제를 통해서 어떤 말씀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행복한 경력 단절의 상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가 아까 제가 침체라는 단어를 썼지만 우울하고 침체하고 뭔가 끊어지고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내가 그 다음을 도약하기 위한 투자하고 준비하고 조사하는, 그리고 사실은 아이하고도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다시 일하겠다,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민감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똑같은 수다를 떨어도 들리는 정보들이 다르고 반응하는 것들이 되게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2가지. 다시 일하겠다 마음을 먹고 그거에 대한 예민함을 키워라. 그러면 무언가 이제 막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이 정말 확 와닿습니다. 저도 출산을 통해서 한 1, 2년간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일이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니까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민감하게 필요한 정보에 딱 저도 모르게 다가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군요. 네, 자, 노무사님께서 어떤 조언 해주실런지요? 네. 저는 이제 민감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약간 느긋하게 반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실 경력 단절 여성들은 조급한 마음이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아주 오래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40대 초반에 시작해도 40년간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인생 전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재정의를 하시고 꼭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면서 나왔던 그런 그 단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그 이름을 붙여보는 거죠. 네네. 나는 지금 뭐 쉬고 있는 상태야. 나는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상태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재정의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관련 분야 아니면 관심 분야들을 계속 글을 읽고 뭐 말이든 글이든 본인의 생각을 계속 남겨놓으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뛸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하죠. 아, 네. 자, 두 분의 정말 말씀이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너무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민감함, 그리고 너무 초조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느긋함이 지금 여러분이 잠시 쉬어가는 기간 동안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 모시고요.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막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데 벌써 마무리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데요. 저희가 이 아쉬운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저희가 다음 시간 또 계속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히 여러분 만족하실 때까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